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하게 된 인테리어 파트의 바닐라슈 디자인의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개원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이제 많은 것을 알아보셔야 되겠지만 인테리어 부분을 먼저 이제 고민하시고 어떤 입기나 선택을 하셨으면 인테리어를 준비를 하시는데요. 먼저 업체 선정을 하실 때는 주변의 소개나 지인을 통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능하면 병원의원 전문 인테리어 업체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병원의 전문의 업체는 포트폴리오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을 하시고 실적이라든지 각 과목에 맞는 특성들 그리고 디자인, 동선 이런 걸 좀 충분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면 계약 이행 보증 증권을 발행하고요. 계약을 이제 시작할 때 이행 보증 증권을 발행하고 마치고 잔금을 받기 전에 하자 보증 증권을 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하자가 흐를 일 없겠지만 만약에 저희 업체에서 진행을 하지 않으면 서울 보증 증권에 청구를 하시면 알아서 하자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법적인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알아보실 때 대부분 또 그냥 기본적으로 말로만 하거나 제안서 이런 것도 없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안서와 함께 디자인 제안서 그리고 세부 내역서를 같이 받으셔서 비교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현장 실측을 먼저 가면 실측을 하고 현장 여건을 보고 그리고 이제 평면들을 가장 먼저 이제 뽑아서 이제 피드백을 받고 주고받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평면도가 이제 확정이 되면 컬러링을 입혀서 먼저 제안서를 또 한번 보내드리고 최종적으로 3D를 실사와 유사하게 구현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컨펌을 최종적으로 받고 시공 전에 확인을 받고 다시 이제 시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과정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장 방문 미팅, 도면 채택, 도면 채택을 한 다음에 견적을 같이 제시를 해드립니다. 계약을 받고 컨펌을 받으면 철거 진행하면서 3D 도면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도면 확정 후 나머지 공사를 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스 보증 잔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자 보증 신청을 발행해야 됩니다. 네, 저희 바닐라슈가 추구하는 디자인이란 무엇이냐? 고객들의 병원도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게 인테리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도 결국은 상업 공간의 연장 생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반적으로 조금 생각하는 동네 예전에 다니는 딱딱한 느낌보다는 좀 편안한 느낌. 병원도 역시나 내 몸을 아파서 치료하러 가지만 그곳에 또 재방문 의사를 또 계속 할 수 있도록 저희 인테리어를 통해서 재방문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인테리어나 결국 이제 환자 대기실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대기를 통해서 조금 카페 같은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저희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카페라고 하면 그냥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너무 화려하지 않지만 봤을 때 좀 편안하고 좀 자연과 함께 있는 듯한 느낌, 따뜻한 느낌. 그래서 저희는 따뜻한 조명을 쓴과 동시에 플랜테리어, 조화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생활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런 플랜테리어를 각지에 좀 배치를 해서 앉아 계셨을 때 자연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도 가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제시해드리는 요즘 대기실은 이렇게 좀 편안한 느낌을 주고 조명 같은 경우도 좀 따뜻한 느낌. 일반 주광색, 주홍색이 아닌 그 중간에 주백색이라고 하는 정도 색깔입니다. 저희가 추구한 디자인이나 병원에 들어서면 편안하고 충전이 될 수 있는 대기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가 환자 대기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기성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맞게끔 이제 제작 소파를 다 사용하는데요. 테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많지는 않지만 적재적소의 플랜테리어를 가미해서 조금 다른 차별을 줄 수 있습니다. 공간에 숨을 불어넣는다고 제가 올려놨는데요. 이런 공간들이 사실 조금 이제 큰 공간은 아니지만 이 공간이 그 병원의 킬링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공간에 이런 플랜테리어를 가미했을 때 이 병원은 좀 편안하구나, 들어왔을 때 아늑하다, 그리고 왔을 때 좀 오래 있고 싶다, 그리고 다시 방문하고 싶다, 이런 느낌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시공을 마치고 이 마지막 인테리어 촬영을 하는데요. 그때 원장님들의 그 진료 사진, 그때 이것도 도와드린 그런 사진인데 진료 사진도 같이 스케줄 맞춰서 연출하실 수 있는 앞으로 홍보에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대기실 이외의 공간들도 참고 삼아 저희 너널상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디자인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공간들은 각 과목에 맞게끔 기능을 이제 충분히 준비하여 전기선 같은 경우도 적재적소에 들어가 있는지 예, 사전에 매입을 확실히 해서 노출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진행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은 제안서를 통해서 사진을 보시고 좋아하시는 느낌을 이제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게끔 특화를 해서 디자인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내부 간판이나 외부 간판 그리고 시약물도 굉장히 디자인과 결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글자라든지 그 폰트 모양 그리고 색깔, 크기, 글자 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공간에 맞지 않게 글자가 너무 크다든지 색깔이 너무 진하다든지 이런 게 디자인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 간판 시약물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조금 남들과 다르게 다른 병원과 다르게 진행하고 싶어서 도와드리고 백라이팅을 해서 여기 스테인리스를 여기 레이저로 따가지고 뒤에서 백라이팅이 나오도록 하는 거고요. 네, 저희가 최근 들어 이제 병원 이제 메디칼을 이용하여 이제 궁금하신 원장님들을 위해서 유튜브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초반이지만 뭐 채널 개설하지 뭐 얼마 많지는 않지만 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저희 직원들끼리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 아마 한 달이나 두 달쯤 있으면 조금 궁금하시면 찾아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좀 검색하시면 나오면서 좀 제가 병원 인테리어에 대해서 조금 특이사항, 주의하실 그런 사항들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테리어 계약 시 조금 염두에 두시고 체크하셔야 될 부분들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뭐 건물 계약을 이제 하실 때 기존 건축공사, 신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축이고 철거가 들어가야 되는 현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임대인과 그 확실하게 선을 좀 끊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건축공사와의 경계, 신축일 경우 어디까지 시공을 해주시고 어디부터 우리가 인테리어가 해야 됩니까? 라고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호공사, 창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뭐 잘못 생각하시면 인테리어 부분이 아닌데 건축 부분인데 인테리어에게 조금 책임을 전가하시는 그런 건축주분들도 계세요. 바로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다 이제 많이 끝났을 때 원상복구 부분 어디까지 원상복구를 해드려야 되는지 또 과도하게 좀 원장님들께 조금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축주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외관공사, 외관판을 이제 조금 크게 진행하시는 경우에 외관공사도 조금 같이 조금 요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선을 좀 충분히 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사 기간을 확실히 명시해서 이제 보통 저희는 사전 준비 기간을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보고 공사 기간을 6주 정도 봅니다. 물론 그 현장의 평수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상이 있습니다. 첨부사항은 마감재 리스트, 도급 계약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면과 공정표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3D 작업물 내역서 정도 확실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 시에 중간에 공사비 처리 방법을 확실히 좀 끊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대개는 저희에게 뭐 일임을 하시면 기능적인 부분이 중간에 예를 들어 장비 업체와의 그런 문제가 갑자기 계획이 변경돼서 인테리어와의 그 기존의 계획이 공사 도중에 조금 변경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한데요. 그런 부분들도 뭐 크게 비용이 많이 뭐 들지 않는 이상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비용 이제 증가 없이 다 처리를 해드리고요. 만약 이거는 조금 비용이 좀 과도하게 발생한다 이러면 충분히 협의를 해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랜선 공사인데요. 네트워크 공사와 이제 저희 인테리어와 조인을 좀 잘 해서 이제 통신선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 6 이제 기가급 통신선을 꼭 최근에는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통신선을 카테고리 5나 이런 걸 조금 낮은 걸 쓰시면 이제 속도라든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중요한데요. 냉난방 설비는 뭐 인테리어에서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처음에는 견적이 정확하게 실이 구분 지어지지 않아서 정확한 견적이 안 나와서 별도로 진행을 하고요. 추후에 견적을 제출하고 해도 되고 원장님께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견적을 받아보시고 진행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전기 승낙 부분은 계약을 건물과 계약을 임대인과 계약을 하실 때 우리 현장에 우리 층에 전기가 얼마나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라고 꼭 물어보셔야 돼요.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순간적으로 전기가 좀 많이 먹기 때문에 여름에 냉난방기를 다 가동했을 때 엑스레이를 촬영을 할 때 그런 것까지 충분히 전기가 저희가 배정이 되어 있는지 계약 전에 확인을 하시고, 아니면 승낙은 보통 원장님들이 그 이후에 부담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것도 임대인과 좀 사전에 확실하게 좀 협의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이거는 건물주가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아니면 이거는 원장님께 당연히 하셔야죠. 근데 그걸 협의를 안 하고 들어가면 나중에 분쟁 소지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 현장이라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구건물, 원상복구가 된 상태죠. 그 건물에 저희가 들어가서 하는 경우, 그리고 신축 건물, 천장과 바닥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 사실 저희가 작업하기에는 이 상태가 좋습니다. 신축 상태가 좋고 바닥에 배관을 묶기도 좋고 전기선을 깔기도 좋고 천장에 선을 깔기도 좋고, 그리고 이런 건물들도 조금 난감한데요. 신축 건물인데 임대를 원활하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 천장이나 바닥 이런 걸 대폭 타일을 미리 시공하는 건물들이 간혹 있습니다. 다 철거해야 됩니다. 다 철거하고 새로 저희가 다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지 선정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이제 프로세스인데요. 이제 처음에 바닥 먹을 튀겨서 공간을 조금 확인을 원하시면 직접 먹 튀기고 나서 궁금하시면 원장실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각 실이 나는 이게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해드리니 그 공간을 먹을 먹였을 때 한번 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먹을 먹이면 그다음에 목공사, 경량공사가 천장치고 벽체치고 들어가거든요. 목공사는 저희가 디자인한 대로 목작을 한 다음에 마감재를 입히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병원 인테리어에서 가장 또 중요한 공정이 전기공사인데요. 항상 이게 조금 추가로 사전에 협의가 잘 안 되면, 그래서 저희가 장비업체와도 조인을 해서 일을 많이 하는데 나중에 갑자기 이게 전기 하나 새로 만들어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면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 노출이 전기세, 저희가 아무리 디자인을 잘 해놔도 전기선이 노출되거나 예를 들어 캡을 씌워서 지나간다 이러면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마이너스 요소가 되거든요. 사전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설비공사 또한 또 중요한데요. 그리고 설비공사는 기존의 그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바닥에 밑에 층이 천장이 쳐져 있는지 비어 있는지, 그에 따라서 아니 우리 층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수장 공사를 하면 내부에 이제 마감을 입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배, 도장 이런 공사들을 수장 공사로 통칭하는데요. 소방서에 이제 각 지자체마다 소방서에 약간 기준이 약간 상이한데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방염 실크 들어가고 시트 필름지 같은 경우도 방염 필름지를 써서 소방 성적서가 나오는데 나중에 개원하는데 보건소 쪽에서 서류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바닥 공사도 아까 말씀드린 포세린 타일 폴리싱을 조금 유광해 보시면 되고요. 포세린은 무광, 조금 만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좀 더 단단하고요. 여기는 좀 관리하기는 타일한테 약간 미끄러운 단점이 있습니다. 요즘 데코 타일도 너무 잘 나와서, 그리고 내구성도 강하고 나중에 보수하기도 편하고 비용도 저렴하고 장점이 많으니까 굳이 데코 타일 나쁘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루를 쓰시기도 하는데 마루는 찍히기 좀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리석도 일반적인 자재고, 또 유리공사가 많아지면 또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이제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유리는 너무 많이 쓰지 않고 답답한 공간에 좀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게 공사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대리석, 석재공사, 타일공사에 참고로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리석은 자연석이기 때문에 색감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예전에는 대리석은 무조건적으로 고급스럽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비용도 요즘에는 타일도 워낙 비싼 것도 잘 나오고 색감을 다양하게 뽑아내기 때문에 타일이 더 비싼 경우가 더 많아요. 지금. 그래서 타일을 대리석처럼 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공사, 싱크대, 가구공사에 저희가 넣어드리고 블라인드, 우드 블라인드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그 공간에 맞게끔 협의해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구를 배치하고 책상 이런 걸 배치한 다음에 청소를 한 다음에 그걸 배치하고 최종 인도를 해드립니다.
누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진짜 정직하게 시공을 하고 좋은 자재를 선택해서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나중에 문제 생기니까 처음에 아꼈던 비용들 이상 곱빼기로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처음부터 문제 안 생기도록 고민도 많이 하고 좋은 자재를 선택하자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고요.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디자인 앞부분에서 강조해 드린 만큼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디자인 그리고 환자분들이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AS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S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접수가 되면 웬만한 건 일주일 안에 다 해결이 될 거고요. 뭐 혹시나 일주일 안 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할 겁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